독일 언론들의 평가와는 달리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수비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인 스포츠키다가 25일 한국 시간 2023년 세계 최고의 센터백 5명을 거론하며 김민재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언론은 센터백이 더 이상 수비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은 견고한 수비 외에도 빌드업에 참여해 유동성과 창의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김민재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의 33년 만에 세리에 우승에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타고난 피지컬과 침착함, 기술이 강점으로 돋보였습니다. 이적해서도 뮌헨에서 주전을 확보하며 탁월한 기량을 펼쳤다라고 1위로 선정한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김민재의 뒤를 이어 맨체스터 시티의 트래블을 이끈 후벤 디아스, 다비드 알라바, 레알 마드리드, 윌리엄 살리바, 아스널, 테어질 판 다이크, 리버풀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뮌헨의 괴물이 어느 정도 위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현재 독일 현지 언론의 평가와는 대조적입니다. 독일 언론 빌트는 23일 바이에른 뮌헨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20명의 평점을 매겼습니다. 여기서 김민재가 높은 등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5등으로 평가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전반기 동안 뮌헨이 치른 15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며 13경기에서는 풀타임으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총 1317분간 그라운드를 누벼 간판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과 함께 뮌헨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센터백들인 마테이스 더 리흐트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돌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분데스리가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리그 6경기 중 5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도 빌트의 시선은 그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언론은 영국 언론과 다르게 선수 평점을 1에서 6점으로 매기며 1점이 최고 활약이라는데 김민재는 15경기 평균 평점에서 3.2667점을 얻어 그저 평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측면 수비수인 알폰소 데이비스와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각각 3.3077점, 3.3636점을 받았습니다. 김민재와 함께 센터백 콤비로 자주 나선 우파 메카노는 3.3846점에 그쳤고 역시 수비적인 포지션을 맡는 하파엘 게이로는 3.4000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 언론인 빌트가 뮌헨의 수비수들에게 혹독한 평점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에 뽑힌 김민재를 16위까지 끌어내리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사실 빌트는 시즌 중에도 김민재의 플레이에 3에서 5점을 곧잘 매겨 국내 팬들은 물론 독일인들로부터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김민재를 냉정하게 평가한 끝에 전반기 뮌헨 선수 20명 중 16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뮌헨 수비수들 중 유일하게 상위권에 오른 선수는 부상으로 고작 5경기에 출전하고 평균 2.6000점을 얻은 더 리흐트입니다. 김민재의 활약을 높이 평가한 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지난 21일 2023년 세계 최고의 남자 축구 선수 100인으로 선정하여 올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0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실 빌트는 시즌 중에도 김민재의 플레이에 3에서 5점을 곧잘 매기며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독일인들로부터도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빌트는 김민재를 계속해서 냉정하게 평가하며 전반기 뮌헨 선수 20명 중 16위로 선정했습니다. 뮌헨 수비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상위권에 오른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고작 5경기에 출전하고 평균 2.6000점을 얻은 더 리흐트입니다. 김민재의 활약을 높게 평가한 것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지난 21일 2023년 세계 최고의 남자 축구 선수 100인으로 김민재를 선정하여 올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0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100명을 뽑은 매체는 그들의 활약 정도에 따라 1100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때만 1100위까지 선수 90명의 순위를 먼저 공개한 뒤 상위 10명은 추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1년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100명을 선정한 결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핵심 선수인 손흥민 24위과 김민재 37위가 나란히 이름을 올려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김민재가 가디언이 선정한 최고의 축구 선수 100인 안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순위 선정에서 김민재는 37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수비수임을 증명했습니다. 매체는 김민재에 대해 상위 100위 안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인 김민재에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그의 엄청난 상승세를 의미한다라며 페네르바체에서 좋은 한 해를 보내고 곧바로 나폴리에서 우승 영광을 거머쥐며 역사를 만든 그가 유럽 경기에 출전한 건 2021년부터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아웃 5천만 유로, 약 715억 원, 조항은 김민재가 이번 여름 유럽의 엘리트 클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수비 라인에서 강인하고 용감하며 빠른 김민재를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어서 김민재는 2021년 터키의 슈퍼리그 명문 페네르바체로 이적한 데서 출발해 매년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수준 이하의 리그에서 뛰어나지 않았던 오히려 리그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네르바체에서 튀르키예 슈퍼리그를 정복한 김민재는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았고 나폴리는 적극적으로 김민재를 영입하며 바이아웃 조항인 1,800만 유로, 약 258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나폴리로 온 김민재는 전설 칼리두 쿨리발리, 세네갈의 대체자로 지목되면서 세리에A에서 역대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놀라운 스피드와 피지컬, 그리고 탁월한 발밑을 갖춘 김민재를 믿은 나폴리의 감독 루치아노 스팔레티는 팀의 수비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빠른 전환을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폴리는 빅터 오시멘, 나이지리아과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조지아를 중심으로 항공격이 효과를 발휘하며 33년 만에 스쿠데토, 세리에A 우승 시 달 수 있는 방패 모양의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의 성공을 거둔 뒤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이아웃 금액 5천만 유로, 약 717억 원을 뮌헨이 결제하며 개인 협상에서 연봉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에 2028년 여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세리에A 최우수 수비 수상을 안겨주는 데에 충분한 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김민재는 뮌헨에서도 주전으로 뛰며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시즌 중반에 15경기 연속으로 풀타임 출전 기록을 세우며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량을 유지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전이 폭설로 연기된 뒤 치러진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아쉬움을 삼켰지만 즉각적으로 정상적인 기량을 회복해 팀의 연승 행진에 기여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18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에서 슈투트가르트와의 맞대결에서 선발로 출전하여 뮌헨 데뷔골을 터뜨리며 3령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월드클래스 공격수 해리 케인이 전반 2분에 선제골을 기록하며 팀을 리드시켰습니다. 후반 9분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민재의 머리에 맞은 공을 케인이 밀어넣어 멀티골을 달성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케인의 두 번째 골에서 김민재의 도움을 인정하며 김민재는 뮌헨 이적 후 분데스리가에서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멀티골을 놓친 김민재는 경기 직후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스탯에서 한 골과 1도움으로 명시되었으나 하루가 지난 뒤 수정되어 김민재의 도움이 취소되었습니다.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며 2골 1도움까지 기여한 김민재의 훌륭한 성장을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김민재는 공격 포인트 2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2개나 잃은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이번 주에 2주의 팀 오브 더 위크에 선정되어 팀의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5라운드 종료 이후 분데스리가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2주의 팀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재는 사모이 전형으로 구성된 2주의 팀에서 알폰소 데이비스와 함께 백라인을 형성하며 탁월한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팀의 골키퍼로는 케빈 윌러, 하이덴하임가 선정되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멀링 롤, 프라이부르크, 로코 라이츠, 로빈 하크, 로브로 마예르, 플로리안 비르츠, 레버쿠젠가 선정되었으며 최전방 투톱은 곤살로 파시엔시아, 보움과 멀티골을 기록한 케인이 차지했습니다. 김민재를 더 몬스터, 더 만스터로 칭송한 이유에 대해 분데스리가는 더 몬스터 김민재는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이긴 뮌헨이 경기장 양쪽 끝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쳐 최고의 모습을 선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전에는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인해 취소된 김민재는 결국 후반전에 분데스리가에서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라며 또한 케인이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왔으며 몸싸움 승률 67%를 기록하여 멋진 경기를 펼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민재는 지난 여름 SSC 나폴리에서 떠나 뮌헨으로 입단한 후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위는 이적 이후 생애 처음으로 분대 수리가 베스트 11에 뽑힌 김민재는 2주의 선수로서 위넨에서의 최고의 날을 보냈습니다. 위넨은 경기 성적을 기반으로 판타지 포인트를 산정하여 각 포지션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11명을 선정하는데 이때 김민재는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무실점과 한 골을 기록하여 21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기록하여 이 성적은 레버쿠젠의 주축인 비르츠와 함께 2주의 팀 선수들 중 최고의 점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비르츠는 프랑크푸르트와의 15라운드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여 김민재와 동일한 21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즉, 김민재는 비르츠와 함께 분데스리가 15라운드 2주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분데스리가뿐만 아니라 독일 현지 매체들도 김민재의 슈투트가르트 전에서의 활약을 높게 평가하며 극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독일 언론 빌트와 키커는 김민재에게 각각 가장 높은 평점인 1점을 부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1점이 가장 높은 평점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냅니다. 독일 최대 축구 전문지인 키커는 멀티골을 기록한 해리 케인 1.5점 보다 높은 평점으로 김민재를 경기 MVP로 선정했습니다. 빌트는 김민재와 케인에게 동일하게 1점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두 언론사는 김민재를 분데스리가 15라운드 2주의 팀에 선정했으며 빌트는 김민재와 케인을 함께 이 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빌트가 김민재를 2주의 팀에 선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사례입니다. 이와 더불어 독일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와 소파스코어 그리고 글로벌 이적 시장 전문 사이트인 트랜스퍼 마켓도 모두 분데스리가 15라운드 2주의 팀에 김민재의 이름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후스코어드는 김민재에게 평점 8.82를 부여하여 11명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다른 독일 언론 스포르트1은 괴물이 부활했다라며 김민재의 활약을 강조했습니다. 스포르트1은 바이에른의 괴물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는가? 라는 소제목과 함께 최근 몇 주 동안 위넨 수비진이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왔다. 나폴리에서 5천만 유로 약 713억 원의 이적료로 이적해 큰 기대를 받았던 김민재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98%가량을 소화한 김민재의 어깨에는 큰 부담이 실려있다. 실제로 미는 단장 크리스토퍼 프로운드는 스카이 스포츠 독일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재가 조금 지쳤다. 그는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집중력을 잃었고 그도 인간이라고 괴물의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나아가 언론은 위넨이 김민재에게 타협 없는 경합으로 동료들을 지원했고 공격적으로도 엄청 위협적이었다고 요약했다라면서 몇몇 팬들도 김민재의 활약에 열광했다. 한 팬은 김민재에 대해 사자의 심장을 가진 김민재라고 극찬하기도 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분데스리가와 스포르트1과 마찬가지로 위넨도 김민재를 괴물이라고 칭하여 그의 활약에 감탄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위넨은 18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홈 마지막 경기였던 슈투트가르트전을 리뷰하면서 김민재의 클래스와 해리케인의 번개 같은 선제골이 조직적인 우수성으로 향하는 길을 닦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괴물 김민재, 민재이 더 만스터라는 소제목으로 김민재의 활약을 소개했습니다. 구단은 그는 경합 상황에서 단호했다. 리더로 동료들을 도운 기둥이었다. 매우 위험하고 공격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반의 오프사이드로 인해 김민재의 헤더가 취소됐지만 괴물 더 만스터은 후반 18분 헤더로 3명을 만들었고 위는 소속 공식전 21경기 만에 첫 골을 신고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